자, 갑진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이죠.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병화일간이 갑진년 을해월을 만났는데, 자, 먼저 병화일간에게 갑진년 그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단 또 알아보고요.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에게 갑진년 기운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크게 그 기둥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엇갈린다 볼 수 있는데, 봄과 여름까지는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그 대체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성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아쉬운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가을 들어서부터는 이제 업무적인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을부터는 이런 변화 특징이 병화일간이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변에 있어 끌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주로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협조가 많은 시기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11월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흐름이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11월 잘 보내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을해월 천간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천간은, 자, 병화일간이 연의 간목이 편인 그렇게 얘기하죠. 편인. 그 다음에 을목은 이제 정인. 그런데 일단 정편인이 다 떠 있는데 해월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인 을목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고요. 편인 간목은 일단 생지니까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병화일간이 바라는 건 을목 정인이죠. 자, 근데 을목은 일단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간목이 이제 강한 어떤 시기죠. 근데 간목은 그러니까 이제 해월에 그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간목은 또 그 정화 겁재하고 상승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을해월 천간은 병화일간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건 같은데 안 좋고 막 이렇게 뒤섞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런 건데, 자, 병화일간 중에서 이제 병오일주라든지 잠시만요. 병오일주라든지 그 병인, 병진, 자, 이런 일주는 그 해월이 어렵긴 해도 불편함이 덜한다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병자라든지 병술 그리고 병신, 이런 일주는 을해월을 받아들이는 현실감이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그 지지를 보겠게요. 지지를 보면은 그 진년해월이죠. 진년해월. 진이 해수를 만나면, 해수가 진을 만나면 이제 원진살, 기문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연운 진토가 월의 해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외부, 특히 진토가 해수를 끌어안고서 이제
그 외부하고 교류를 차단하니까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이 막히고 방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수 작용력이 변질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해월인데도 해수 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그 해년이라든지 해월, 해일 이렇게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화에게 해월은 12운성으로 절지라고 하죠. 절지. 자, 절지 의미를 보면은 그 역할이 끝났다. 끊을 절자를 쓰니까 끝났다. 뭐 이렇게 끊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병화가 태양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해월에는 병화가 역할을 못하니까 이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정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월은 그 겁재 정화가 주도권을 쥐는 시기니까 이때 그 병화일간은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한다든지 주변에서 이끄는 대로 소극적인 자세로 따라가는 게 좋겠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면서, 자, 일주별 운수는 이제 병신, 병자, 병진 있고요. 병호, 병인, 병호, 병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먼저 병신 일주부터 볼게요. 병신 일주 11월 운수의 특징을 보면, 자, 조급증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하게 되거나 뭐 기대는 일이 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나 돈 거래, 문서 거래는 일단 이번 달에 불리하니까 안 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귀는 사람하고도 또 이번 달에 좀 자주 만나면 오히려 다투는 일이 많아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병자일주를 볼게요. 자, 병자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신을 괴롭히거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뭐 실망을 한다든지 상처받는 일이 생기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나죠. 아무래도 금전 관리도 필요한 달이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도 이 달에는 진행이 잘 안 된다라고 보죠.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병진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일단 안전사고를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 신경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달에는 금전거래가 원활하지 못하죠. 또 수금이나 결제가 미뤄지는 일이 좀 많고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사람도 이달에는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요거 병인, 병호, 병술 일주를 볼게요. 먼저 병인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주로 이제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하는 달이다 이렇게 봐요.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면 결과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취업운이라든지 시험운 뭐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돈 거래라든지 문서 계약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성운을 보면은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 급하게 가까워지는 운이죠. 급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다음 병오일주를 볼게요. 자, 병오일주 11호 특징이 출장이라든지 파견, 업무 변동, 직장 변동,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사를 기다리는 사람도 이달에는 이동운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투자나 금전 거래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연인이나 부부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은 달이죠. 다음에 병술일주를 볼게요. 병술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계약이라든지 약속, 계획했던 일들이 미뤄지는 일이 생긴다 라고 보죠. 그리고 금전 흐름도 원활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달이다 이렇게 보죠. 일단 어려움 속에서도 귀인의 도움이 있는 달이다라고 보고요. 이성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여유를 갖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병화일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은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화일간이 갑진년 을해월을 만났죠. 자, 내용 보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간이 갑진년 을해월 이렇게 만났는데, 먼저 정화일간의 그 갑진년 전체적인 흐름하고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갑진년 운을 크게 나눠서 보면 이제 봄과 여름까지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죠. 그리고 가을, 겨울은 이제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시기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양력 9월과 10월 들어서부터 이제 눈에 띄게 좀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11월 11월이 됐는데, 자, 정화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해월하고 자월이죠. 11월과 11월이니까. 이때는 정화에게는 경쟁에서도 유리하고요. 없던 복도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보고요. 직장인은 실적이나 성과가 좋고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단지 이제 자만심이나 과욕 때문에 일을 좀 그리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을해월 천간을 보면 어떻게 연의 간목은 정인, 을목은 이제 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이죠. 이제 간목이 이제 멀리 연에 있죠. 해월이니까 또 갖고 있는 을목이 12운성 또 사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을목 잎이 11월 을해월이니까 일목은 이제 잎이라고 그러죠. 잎과 줄기. 이게 이제 낙엽이 됐다라고 보죠. 상대적으로 연에 있는 간목은 또 뭐예요? 왕성해진 시기죠. 해월이 또 생지니까. 일단 그러면 또 정인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속 있고 살아있는 문서들을 다루는 거니까 일단 정화일간 11월 해월은 할 일이 많아지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주에 따라서 을해월이 뭐 좋은 문서 작용을 하는 일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런 일을 만드는 문서도 있죠. 그래서 일주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라든지 정해, 그 다음에 정사, 이런 일주는 일단 11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미일주라든지 정묘일주는 좀 긍정적인 작용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은 진년이고 해월이죠. 진이 해를 만나면, 해가 진을 만나면 원진살, 기문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으키는 작용을 보면 연운 진토가 해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하고의 교류를 차단하죠. 그래서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꾸 다른 형태로 기운을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월인데도 해수 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일단 또 예상 못하게 또 변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해년이라든지 해월, 해일 이렇게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화일간에게 해월이면 12운성이 태지죠. 태지. 여기서 음간 12운성 해석은 양간 12운성 해석하고 많이 다르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해월 정화는 이제 인정을 받는 시기라고 봅니다. 경쟁력에서도 일단 또 앞선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일을 맡아서 능력을 좀 보여주는 시기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월은 그러니까 겁재 병화가 12운성 절지가 되죠. 절지. 자, 이러면 겁재 때문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할 일이 없죠. 자,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자칫 자만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은 이제 정사, 정유, 정축, 그 다음에 정해, 정묘, 정미 이렇게 6개 일주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정사 일주부터 11월 운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운세 특징이 정사일주, 어려운 일은 주로 대인관계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벌리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문서운도 있다. 또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또 정리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연인, 이성은 장거리 연애가 좋은 달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유일주 볼게요. 자, 정유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리 이동이 많은 달이다 라고 봅니다.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현장 근무 이런 변화가 있고요.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달에 이사가 가능한 달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투자운도 괜찮습니다. 부가적인 수입도 좋은 달이다 라고 보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은 특히 여성은 이달에 이별운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축일주 볼게요. 정축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은 친구나 동료, 가족, 주로 이제 가깝게 지내던 사람하고 갈등하죠.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배신감 때문에 좀 힘이 들다라고 보고요. 멘탈 관리 좀 필요하죠. 그리고 금전거래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성과의 관계도 만나는 횟수를 좀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을해, 을묘, 을미일주에서 을해,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런 달에는 특히 안전사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지병이 있는 사람도 건강관리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은 윗사람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이 크다 이렇게 보고 금전적인 도움도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이성과는 급하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건 급한 건 좋을 게 없죠. 좀 서서히 시간을 갖고 만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정묘일주를 볼게요. 자, 정묘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이전에 미뤄졌거나 막혔던 일이 일단 해결된다고 보죠. 준비해온 새로운 일도 시작하는 운이고요. 좀 운이 따라줘서 주변의 도움도 좀 많이 있는 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 성과가 또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투자운 문서 계약운도 좋고요. 부가적인 수익도 좋은 달입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사람도 이성운이 좋고요. 또 더욱더 발전하는 관계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미일주 마지막이죠. 정미일주를 보면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봅니다. 주로 정신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고요. 직업적으로 보면 기획이나 마케팅, 연구,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 금전운도 보면 소비 지출을 줄이고 아끼게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재물운도 또 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운도 보면 새로운 이성운도 좋고요. 연인이나 부부도 애정이 더욱더 안정되고 돈독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